여기 인천공항에는 한국을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젊고 아름다운 외국 여성들입니다. 이젠 단지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 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 동생의 국제 결혼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정작 한국에 도착한 그녀의 시선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국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그녀가 결국 본인의 미래를 한국에서 보내게 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게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브라질에서 농장 관리자로 있는 마리솔 베스퍼라고 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저는 또렷이 기억해요. 농장에 있는 아마라의 집 작은 거실에 서 있었는데 시골 농장에서 흙 묻은 부츠가 문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작고 반짝이는 춤사위가 되었어요. 아마라는 빌린 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 앞에 서 있었는데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모든 순간이 현실이어서 저는 정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리솔, 저 결혼해요. 아마라가 밝게 말했어요. 핸드폰을 살짝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민수가 갓 달인 정장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죠. 벽에는 그녀의 수채화 작품인 서울거리 풍경이 물들어 있고 낮은 탁자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찻잔들과 송편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천둥처럼 다가왔어요. 제 심장은 가슴팍에 부딪히듯 요동쳤고 저는 한 걸음 물러서다 찻잔들을 덜컹거리게 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해한 게 맞니? 속삭였지만 고요한 방에 제 목소리가 너무 컸죠. 아마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라고 말했어요. 저는 탁자 옆 방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무 바닥이 손 아래서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녀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런데 8달 만에 결혼이라니? 그 사람을 만난 지 겨우 8달밖에 안 됐잖아. 외국 사람과 어떻게 그 시간 만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마라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그녀의 손 주위에 안개처럼 맴돌았죠. 그 사람 참 다정해요, 마리솔. 매일 저를 웃게 해주고 가족들도 저를 딸처럼 대해줘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민수의 그윽한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제 눈에는 오직 걱정거리만 떠올랐어요.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바다 건너는 거리까지. 거긴 서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브라질 농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 외로우면 어쩌죠? 고향이 그리우면 어쩌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생이 낯선 도시에서 힘들어할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아마라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제 팔을 살포시 쥐었어요. 걱정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 제 삶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살짝 팔을 뺐어요.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야 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농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커피 나무에 비치는 아침 햇살, 저녁의 귀뚜라미 소리, 우리가 닭을 쫓으며 깔깔대던 엄마의 웃음소리까지. 동생이 낯선 도시의 겁에 질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마라는 일어나서 화분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바라보며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해요, 마리솔. 하지만 제 선택을 믿어줬으면 해요.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세계를 넘나드는 용기가 대견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위험하다고 외치고 싶었죠. 저는 크게 한숨을 들이켰어요. 저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라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엄마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하고 말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메시지에는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어. 전문 치료가 필요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마라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방석에 주저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식을 붙잡으려 했어요. 엄마.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마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많이 아파하셨어요. 저는 너무 급하게 일어나 방석이 뒤로 날아갔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해. 부츠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가방을 향해 달렸죠. 아마라도 뒤따라오며 한복 자락을 흩날렸어요. 그 순간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약혼에 대한 걱정도, 문화 차이도, 거리도. 오직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만 남았어요. 저는 아마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요. 다음 비행기만 타면 돼요. 동생의 눈이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금빛 햇살이 다급하게 우리를 이끌었죠. 목구멍에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농장은 수천 킬로미터 뒤였고 지금 중요한 건 엄마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복도로 들어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제 온몸의 맥박마다 그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아마라 핸드폰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주변의 작은 공항터미널은 마치 긴박감이 가득한 버블 안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저희는 세 자리 제일 빠른 비행기라고 입력하고 탭을 눌렀어요. 됐어요 하고 속삭이며 아마라에게 확인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마라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한복을 벗고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죠. 저는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어요. 잠깐 포옹했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가자. 인천공항을 가로질러. 저희는 작은 가방 2개와 엄마의 휠체어를 끌며 인천공항을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반짝이는 바닥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고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과 아이를 데린 가족들이 저희를 힐끗 바라보았죠. 제 부츠가 마루를 쿵쿵 울렸어요. 의료 이송 카운터 어디예요? 출입국 심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직원분들께 계속 물었고 대답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복도로 내달렸어요. 출입국 심사대에서 담당 직원분은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아마라, 목에 걸린 간호사 배지를 보고는 엷은 미소와 함께 재빠르게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어서 가세요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셨죠. 출입문을 나서니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가 빨간 경광등을 반짝이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마라와 함께 엄마를 조심스레 들여보내고 들것바퀴가 경사로를 타고 달그락거리며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구급대원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전하게 모실게요 라며 안전벨트를 채워주셨고 저는 그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앉았어요. 앰뷸런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마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도로를 달리며 서울의 밤 공기가 창문 너머로 휩쓸고 지나갔죠. 네온사인은 전기파랑 핫핑크, 빛나는 주황색 띠로 흐려져 지나갔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손가락이 살짝 저를 꼭 쥐었어요. 아마라는 맞은편 벤치 시트에 기대어 벽에 머리를 댔어요. 언니,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어깨를 꼭 쥐었어요. 같이 해결하자. 모두 함께. 앰뷸런스가 서울대병원 번쩍이는 입구에 멈췄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의사간호사분들이 급히 다가왔고 자동문을 지나 타일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로 들어섰어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죠. 간호사분이 번호가 적힌 문과 환자 이름이 뜨는 전광판이 늘어선 복도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분주한 풍경 속에서 제가 작아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 방 안에서 기계들이 부드럽게 삑삑거리고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선생님이 문 앞에서 차트를 보시다 멈춰 서셨습니다. 엄마를 보시곤 다정한 목소리로 닥터박입니다. 바로 입원 절차 밟겠습니다. 가족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대기실은 공기청정기 소리 외에는 고요했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낮은 탁자 주위를 둘러싸고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잡지들이 있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가 떨렸어요. 아마라도 제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을 감고 심장 박동을 하나, 둘, 셋 세어보았어요. 브라질 농장의 아침 햇살, 비온 뒤 흙냄새, 닭들을 돌보시며 웃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곳은 모두가 차갑고 긴박했죠. 저는 침을 크게 삼켰어요. 간호사분이 물 한 잔과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장 전문팀이 검사 중입니다. 아마라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담요를 그녀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괜찮아. 잘 돌봐주실 거야.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순간 박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표정이 차분했어요. 어머님께서 가벼운 심근경색을 겪으셨어요. 지금 안정 단계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들이쉬고 있던 숨을 내뱉었어요. 아마라는 부드럽게 울먹이며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그녀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일주일간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혼자 가족 중 심장 전문가에 계신 분이 계셔서 절차가 빨리 진행되었어요. 안심하세요, 꼼꼼히 살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도와 감사가 밀려왔어요. 서울의 찬란한 불빛, 낯선 도시, 숨가쁜 여정. 이 모든 게 우리를 이 희망의 순간으로 데려왔어요. 아마라를 보니 그녀가 눈가를 훔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 엄마를 위해 함께 힘내자. 그 조용한 병실에서 깨달았어요. 이번 여정은 병이나 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과 신뢰, 그리고 거의 모르는 땅에서 마주한 친절에 관한 것이었어요. 기다리는 제 곁에서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낯선 곳이 우리 두 번째 집이 될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고요하고 환했어요. 하얀 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엄마 병실에서는 모니터의 부드러운 삑삑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든 엄마를 바라봤어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여전히 많이 약하셨죠.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파란 스웨터를 입은 젊은 남자분이 들어오시며 보리차 2잔을 들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줍은 미소를 띠며 인사하셨어요. 저는 대호라고 해요. 평일에는 소프트웨어 일을 하고 주말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해요. 그분이 차 한 잔을 건네주셨는데 고소한 보리차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컵을 감싸쥐고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마리솔이에요. 어젯밤에 엄마께서 심근경색을 겪으셨어요. 대호 씨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들었어요. 지영 간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브라질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그가 아는 것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급해서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한 담요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그분은 의자를 끌어와 저 옆에 앉으시며 말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번역도 해드릴 수 있고 병원 절차도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고맙습니다. 대호 씨가 나가시자 저는 깨끗한 흰 시트 위에 있는 엄마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꿈틀하길래 살며시 쥐었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페인트 자국이 묻은 청바지에 밝은 스카프를 두른 젊은 여성분이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예요. 그녀가 환하게 인사하셨어요. 어제 젓가락을 떨어뜨리셨다고 해서요. 웃으며 나무젓가락 한 켤레를 보여주셨어요. 제 가장 애정하는 젓가락이에요. 새 걸로 가져왔어요. 저도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요, 은지씨. 제가 너무 서툴렀죠.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서툴러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가락을 잡아주시며 시범을 보여주셨죠. 과일 접시에 있던 포도를 집어들어 보니 작은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어요. 은지씨는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환자들의 미소, 병원 정원 풍경, 꽃 그림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림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망설이다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손 모양을 간단히 따라 그렸더니 은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멋져요. 그림은 말이 필요 없죠.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간단한 한국어 배우기. 며칠 동안 대호 씨는 매일 아침 보리차와 함께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잘 지내셨어요? 를 반복해서 연습했죠. 발음을 어려워할 때면 엄지손가락을 들어 응원해 주셨어요. 어느 오후 엄마가 잠결에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러자 눈을 살짝 뜨시고 약하게 미소 지으시며 마리솔 한국어 많이 늘었구나. 하셨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번째 날 지영 간호사님이 살며시 들여다보시며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병원 정원에 가보실래요? 치유에 좋아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희는 보조를 받아 작은 안뜰로 나갔어요. 노란 국화와 녹색 고사리가 정원을 밝히고 있었고 잉어 연못을 따라 돌길이 둘러져 있었죠. 물속 잉어들이 보석처럼 유유히 헤엄쳤어요. 벤치에 엄마를 앉히고 햇빛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시며 참 좋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둘러보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은지 씨가 색연필을 들고 오셔서 엄마 휠체어에 노란 꽃 한 송이를 살짝 그려주셨고 대호 씨는 연못가에 서서 잉어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 다정한 분들이구나. 이 무서운 장소가 안전하게 느껴지게 해주었어. 엄마가 눈을 뜨시고 제 손을 꼭 쥐셨죠. 데려와줘서 고마워.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해가 저물어갈 즈음 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 낯선 도시, 이 낯선 병원에서 저는 따뜻함과 보살핌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간단한 한국어 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이곳이 제게도 제2의 집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토요일 아침 병원 커튼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 대기실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께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밤새 쉬고 계셨거든요. 볼이 한층 건강해 보이셨고 제가 들어서자 작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어요. 대호 씨가 한쪽 어깨에 배낭을 메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솔 씨, 어머님 하고 조용히 인사하셨어요. 잠깐 나들이 어떠세요? 맑은 공기가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엄마께서 졸린 듯 눈을 깜빡이셨어요. 어디로 가요? 대호 씨 눈이 반짝였어요. 북악산이에요. 경복궁 뒤편에 있는 산책로인데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져요. 저는 망설였어요. 등산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 농장 생활은 평탄한 들판이지 가파른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가봐요.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님들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가벼운 점퍼를, 저는 튼튼한 운동화를 신었죠.
은지 씨가 간식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떡이랑 과일, 물병이 들어 있었어요. 에너지 보충용이에요. 하고 윙크하셨어요. 저희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안뜰로 나갔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피부에 시원하게 닿았어요. 소나무 향과 멀리 도시의 기운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대호 씨가 병원 출구까지 앞장섰고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북악산 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엄마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산길 입구에 도착하자 키 큰 소나무들이 머리 위로 아치형 터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솔잎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남겼어요. 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평탄하지는 않았죠.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바퀴가 지나가는 울퉁불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은지 씨는 곁에서 꽃그림을 그릴 생각을 이야기하며 걸었어요. 몇 분 지나자 길이 바위 계단으로 바뀌었어요. 대호 씨가 팔을 내밀며 계단 올라가실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베스퍼 부인? 하고 여쭤보셨죠. 엄마께서 미소 지으며 그의 팔을 잡으셨어요. 감사해요. 저는 뒤따라 올라가다가 경사가 가팔라지면 잠시 멈춰 서기도 했어요. 다리가 불타는 듯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숨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나무 사이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살짝 보였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과 녹음이 어우러진 풍경이 경이롭게 느껴졌죠. 중간쯤 왔을 때 평평한 쉼터에 목재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은지 씨가 작은 탁자 위에 간식을 꺼내 놓으셨어요. 저희는 앉아 떡을 나누어 먹었고 엄마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위 틈새에 작은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이 위에 딱정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죠. 세상이 살아있는 듯 평화로웠어요. 정말 좋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꼭 잡았어요. 같이 와서 다행이에요. 대호 씨가 바위에 새겨진 이정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중턱이에요. 정상은 바로 저쪽이랍니다. 마지막 계단을 올랐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뿌듯했어요. 마침내 바위가 드러난 꼭대기에 섰죠. 아래로 도시는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한강이 은빛띠처럼 반짝였고 산맥이 멀리까지 이어졌어요. 하늘은 맑고 푸른 그림 같았어요. 엄마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예쁘다 하고 속삭이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해내셨어요. 은지 씨는 재빠른 선으로 풍경을 스케치했고 대호 씨는 도시를 배경으로 엄마와 제 사진을 몇 장 찍어주셨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새롭게 솟아오른 설렘까지 느껴졌어요. 정상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나라를 더 배울 거라고,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엄마가 회복을 향해 달려갔듯.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쫓겠다고요. 엄마께서 제게 웃으며 속삭이셨어요. 다음엔 농장 친구들도 데려와야겠다.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소들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에 또 올 때요. 해가 점점 저물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저희는 조심스레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죠. 병원에 돌아와서는 제가 엄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상에서 보았던 풍경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찬란한 도시, 고요한 숲, 그리고 저희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어우러져 희망이 되었어요. 북악산 등반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마음의 집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모험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병원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바닥에 은은한 무늬를 그렸어요. 저는 살며시 엄마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께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곤 미소 지으셨어요. 뺨에 다시 혈색이 돌았고 모니터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하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엄마께서 살짝 웃으시며 좋은 아침이구나, 마리솔. 잘 잤어. 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리자 엄마께서 몸을 일으키셨고 지영 간호사님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퇴원 서류가 거의 준비됐어요. 기념으로 저녁 식사 어떠세요? 엄마께서 활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아마라와 민수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떡국이 아니어서 젓가락을 또 엉뚱하게 쥐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지만 엄마께서 제 손을 꼭 쥐시며 재미있을 거야 하고 속삭이셨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분주한 거리를 지나갔어요. 앞서 내린 비에 젖은 도로에 네온 사인이 비쳐 반짝였고 길거리 분식 매대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매콤한 떡볶이 냄새, 달콤한 군밥 냄새가 섞여서 제 배가 꼬르륵 울렸어요. 민수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민수 어머님께서 환하게 한복 차림으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거실은 낮은 탁자 주위로 방석이 놓인 형태였고 창문 밖 작은 정원엔 나무에 걸린 등불이 반짝였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탁자 위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그릴 위에 불고기가 지글지글하고 선홍빛 양념에 버무린 김치, 참기름에 반짝이는 잡채, 파송송 얹힌 파전까지. 한가운데에는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민수 아버님께서 영어로 모두 드셔보세요 하고 미소 지으셨어요. 이번에는 은지 씨의 레슨 덕에 젓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추에 불고기를 올리고 양념을 살짝 찍어 한 입에 넣었더니 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양념은 매콤새콤했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와하고 속삭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께서는 김치찌개를 드시며 웃으셨어요. 눈이 반짝이며 정말 풍부한 맛이에요. 하고 한국어로 감탄하셨어요. 전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엄마가 뿌듯했어요. 식사 중에 민수 사촌 혜린이가 서울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반짝이는 등불이 가득한 여름축제, 달콤한 설탕이 든 호떡이 있는 겨울시장 풍경을 설명해 주셨죠. 제가 호떡을 발음하려다 핫도그처럼 들려 모두가 빵 터졌어요. 그때 민수 삼촌께서 막걸리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따뜻한 기운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저를 받아주는 자리였어요. 메인 요리가 끝나자 민수 어머님께서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내어주셨어요. 안에는 인삼차와 국화차 티백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시며 상자를 제 손에 놓아주셨어요. 저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감동이에요. 엄마께서 차를 맡으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햇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정원으로 나갔어요. 등불이 마치 떠있는 별처럼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산들바람에 등불이 살랑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부드러운 음악과 행복한 목소리, 멀리 도심의 소음을 들었어요. 엄마께서 방석에 기대어 편안해하셨고 아마라는 제 등에 기대어 따뜻한 손을 얹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제가 동생을 실수해서 보호한다고 확신했었는데 이곳 사람들 마음이 농장만큼이나 넓고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엄마와 아마라와 함께 아파트로 걸어가며 차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저는 단순히 엄마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를 치유한 이 나라를 더 알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데려와줘서 고마워.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가족이에요. 등불이 북적이는 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모든 맛과 우정 그리고 한국이 주는 모든 기회를 받아들이겠다고. 이 낯설고도 놀라운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에서 저는 회복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이곳이 진짜 집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새 아파트에서 맞이한 아침 햇살은 농장 일출과 사뭇 달랐어요. 이곳에선 햇빛이 높은 빌딩 사이에서 반사되어 커튼 사이로 밝은 줄무늬가 되어 들어왔거든요. 저는 부드러운 담요에 둘둘 말려 소파에서 깼고 멀리서 도시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엄마는 작은 침실에서 고요히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아마라는 이미 출근했고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서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요. 라고 울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발코니로 나갔어요. 아래로는 자동차와 버스가 형형색색의 실처럼 길을 누비고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잔과 서류 가방을 들고 인도를 바쁘게 걸었어요. 저는 시원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엄마 목숨 구하러 공항을 질주했는데 이제 제 다음 발걸음을 고민하고 있네요. 어제 대호 씨가 서울대 국제생태 프로그램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PDF 브로셔를 첨부하며 이 프로그램이 딱 어울릴 거예요 라고 쓰셨죠. 노트북으로 파일을 다시 열어보니 보전과학을 배우며 현장 연구와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내용이었어요. 브라질 농장의 커피나무와 흙, 비가 떠올랐어요. 지원 마감 다음 달이라는 문구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익숙한 삶을 뒤로 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엔 어학 성적, 추천서, 연구 제안서가 필요했어요. 벅찼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침실로 걸어가 엄마께 인사했어요. 엄마 눈이 반짝이며 저를 보셨어요. 좋은 아침이야, 마리솔 하고 부드러운 억양으로 한국어로 말씀하셨죠.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제가 대답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저 그 생태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려고 해요. 엄마께서 베개를 받치며 일으켜 세우셨어요. 정말 멋지구나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식물과 동물 공부를 언제나 좋아했잖니. 이번이 기회야. 안도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로 해야 하고 연구 제안서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엄마께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단다. 대호 씨가 한국어 도움을 주고 은지 씨가 초안을 봐줄 거야. 그리고 내가 고향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부탁할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침 식사 후 컴퓨터를 켜고 SNU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리서치 프로포절 어번 그린 스페이서즈 언드 바이오다이버서티라는 문서를 열고 첫 문장을 천천히 썼죠. 저는 브라질 농장 관리자 마리솔 베스퍼입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타이핑했어요. 잠시 멈춰 창밖을 보았어요.
웃으며 교과서를 든 학생들이 아래를 지나갔어요.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산을 오르고 도시공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슴이 설렜어요.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꿈은 노력이 필요하단다. 돌아서서 미소 지으며 알았어요. 하고 다시 타이핑을 이어갔어요. 그날 오후 대호 씨가 보리차 2잔을 들고 왔어요. 제 초안 제안서를 보시곤 잘 썼어요. 여기 문법만 살짝 고치고 연구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넣으면 좋겠네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곧 은지 씨가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제가 설명한 공원 배치도를 빠르게 그려주셨어요. 시각 자료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분과 웃으며 거대한 과제가 할만해 보였어요. 저녁에 민수와 아마라가 발코니로 나왔어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더니 은빛 날개 모양의 가느다란 팔찌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에게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로의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팔찌를 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감사해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창문 사이로 반짝였어요. 서울의 고궁과 현대식 타워, 북악산의 푸른 능선, 가족이 된 병원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농장의 녹색 들판과 엄마의 용감한 미소도요. 눈을 감고 다짐했어요. 지원서를 정성껏 완성할 거라고, 이 나라 구석구석을 탐험할 거라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갈 거라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요. 잠이 들면서 내일 모험을 꿈꿨어요. 질문이 오가는 강의실, 새소리 가득한 숲길,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그 순간까지요. 그 꿈속에서 저는 단지 브라질에서 온 마리솔 베스퍼가 아니었어요. 학생이자 언니이자 딸이자 친구였죠. 한국이라는 뜻밖의 새 집에서 제 꿈을 날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